자, 5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3번에 뭐가 나와 있죠? 다시요. 등기 뭐예요? 혈역. 자, 등기 혈역과 관련돼서는 아까 전 마지막 시간에 물권적 혈역이죠. 물권적 혈역은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전국 등기와 뭐예요? 예비 등기.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반등기, 예비 등기, 가등기. 자, 그러면 전국 등기 혈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1. 권리 변동적 혈역 찾았어요? 권리 변동적 혈역과 관련돼서는 이미 다 배웠어요. 자, 우리 첫 시간에 봐봐요. 쓸 필요 없이 이제 봐요. 자, 권리 변동적 혈역과 관련돼서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접수 시기. 그 다음에 혈역 발생 시기. 앞에 다 써놨으니까 쓸 필요 없어요. 혈역 발생 시기. 그 다음에 뭐예요? 완료 시기. 자, 접수 시기는 뭐 할 때? 저장될 때. 혈역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결합한 때. 그러면 물건 변동은 언제? 권리 변동적 혈역은 언제 나타나죠? 혈역 발생 시기. 언제? 접수한 때 혈액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권리 변동적 혈액의 포인트가 돼요.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혈액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결합한 때. 그러면 물건 변동의 권리 변동적 혈액은 뭐 할 때 나타난다? 접수한 때. 그래서 권리 변동적 혈액 나왔고요. 자, 이번에 대항적 혈액 지난번 전화거에 대항적 혈액. 그러면 자, 이거 이제 대항적 혈액 이미 조금 전에도 다 배웠어요. 자, 대표적으로 대항적 혈액 그러면 5개가 있어요.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하나 더 적어요. 채권, 담보권. 채권, 담보권 5개. 그럼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무전력, 대항력. 이게 속된 말로 이게 개긴다는 거예요. 개긴다. 개긴다, 꼬신다 이거죠. 자, 개긴다 표준어야 아니에요? 표준어예요. 개긴다. 그러면 꼬신다도 표준어야. 그러면 개긴다 이걸 법정용어로 뭐라 그래? 이게 대항력이거든. 대항력. 꼬신다 그럼 뭐라 그래? 뭐라고 써놨어요? 유인. 이게 청약의 유인이잖아. 청약의 유인. 그러니까 이게 개긴다, 꼬신다. 그러면 개긴다가 바로 뭐예요? 대항력이라고. 대항력. 그러면 봐봐요. 우리 결론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 물건이 채권 등기함으로써 개기는 힘이 생겨. 그걸 뭐라 그래? 대항요건주의 등기, 즉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차권, 판매권, 신탁, 임의적 기록사항, 또 하나는 채권, 담보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임의적 기록사항. 그 임의적 기록사항 현감편전하고 우리 첫 시간에 13개를 써준 것 중에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었죠. 임의적 기록사항을 반대해서 가면 뭐가 될까요? 필요적 기록사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가 될까요? 차임이 되잖아. 차임. 그러면 차임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대항적 기록과 관련돼서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사항 또 하나 들면 채권, 담보권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선력, 대항력이라. 자, 3번은 뭐가 나와 있죠? 순위 확정위의 버전이에요. 확정. 그래서 확정에다 행간판 쳐놓고. 자, 순위 확정적 혈액. 그러면 순위 확정적 혈액도 이미 배웠어요. 자,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같은 구, 순위 번호, 다른 구, 접수 번호. 같은 구, 순위 번호, 다른 구, 접수 번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어가 모의고사가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순위번호 1번이고요. 순위번호 2번, 순위번호 3번, 그 다음에 순위번호 4번. 자, 접수번호 1번, 접수번호 2번, 자, 접수번호 4번, 접수번호 3번이라고 한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이고, 소유권. 여기가 소유권이고, 여기가 전세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지상권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순위를 결정하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요 문제가 나오면 제일부터 뭐 해야 돼?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봤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유권은 갖고요, 얼고요. 갖고, 요거는 갖고, 전세권은 얼고, 지상권은 얼고. 그러면 요 2018년하고 2018년하고 이게 싸움이 벌어지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앞에 가니까 갖고요, 얼고요. 갖고, 여기는 얼고,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러면 순위 번호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번호? 접수 번호. 어디가 더 빨라요? 1번이 빠르네.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순위가 결정됐네. 1번, 3번.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019년 같은 구, 다른 구. 다른 구죠. 순위 번호, 접수 번호. 접수 번호. 순위 번호 볼 필요가 없어. 접수 번호. 그러면 어디가 더 빨라요? 2번. 그러면 2번. 4번. 순위가 결정됐네. 1, 3, 2, 4.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나중에 풀어야 할 문제야. 문제집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같은 구, 다른 구 요걸 사용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구. 접수 번호. 이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도 늦지 않아.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거는 순위 번호고 다른 거는 접수 번호.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밑에 가봐요.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할 순서에 따른다. 등기는 같은 거 줄쳐놔야죠.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거 접수 번호.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자, 미음을 하나 발표해놔요. 미음. 자, 이것도 몇 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 구분 건물 등기와 구분 건물 등기 있는 등기와 잘라봐요. 앞에 건물 동그라미.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그러면 앞에는 토지의 건물이에요. 건물 뒤에는 토지 같은 거 다른 거 순위 번호 접수 번호. 그래서 순위 번호가 아니라 접수 번호에 따른다라는 거. 여기에 단어가 모의고사 뭐예요? 또 출제가 됐고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미움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앞에가 건물이고 뒤에가 토지라는 것만 알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빨리 풀어야 돼, 천천히 풀어야 돼. 빨리. 그러면 대지권에서 대자 동그라미. 대자만 나오면 순위 번호 접수 번호. 그래서 대접 이렇게 빨리 풀어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시험장 가서는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하지만 빨리 풀기 위해서 제가 암기하라는 이유는 암기하라는 딱 이유가 하나 있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이해하면 뭐예요? 나중에 문제가 40분 안에 50분 안에 40문제를 못 풀어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외우라는 거지 딴 거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이거 만약에 50분 안에 40문제를 풀라고 그러면 외울 필요도 없어. 한참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거. 그럼 남들은 5문제 6문제 풀고 있는데 본인은 한 문제 풀고 있으면 얼마나 우울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똑같이 배웠는데 저는 그게 열받아요. 똑같이 배웠어. 작년에도 똑같이 배웠어. 똑같이 배웠는데 공시법이 만점 나온 사람이 쓰도록 하고 누구는 뭐에 만점 안 나오고 민법도 배운 사람이 똑같이 배웠는데 100점짜리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만점을 또 못 맞는 이유는 그거는 개인 차이라는 거야. 개인 차이에서 그러면 개인 차이가 딴 게 뭐가 있냐면 주변 정리를 해야 돼. 주변 정리를 해야 돼요. 단순화해 놔야 돼. 단순화해야 돼. 요즘은 138일 남았어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그러면 가다가 길거리에 미끄러져서 그럼 한번 3개월 동안 병원에 기부스하고 있어봐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이제 시험 보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조심해야 돼. 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고 걷는 것도 조심하고 항상 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제가 옛날에 사업고시 할 때 볼 때 뭐가 오른손이 다쳤어. 시험 땡이야. 그렇죠? 땡이야. 그런 다는 2차 시험 보려면 오른손을 써야 되는데 그럼 포기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한 게 왼손까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왼손도 쓸 줄 알아요. 왼손도.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떤 사람 화가가 있어요. 화가 손이 다 잘라서 뭘로 그린 거예요? 입으로 그리잖아. 입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뭐 하선지 갖다 줘. 한번 들어가 봐요. 들어가 봐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자, 서정이 딸이 뭐예요? 서정이가 누구예요? 서세현 사모님이죠. 옛날에 전처죠. 딸이 뭐예요? 서정주야. 가서 한번 봐봐요. 인터넷 들어가. 자, 뭐 국제 변호사 따려고 이혼까지 하고 뭐 7.8kg. 한번 가봐요. 7.8기. 7번 떨어져 8번째에서 8번째. 대단해요. 한번 가봐요. 글 한번 써놓은 거 한번 봐서요. 눈물 안 나나? 눈물 한번 안 나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이혼도 하고요. 딸도 이혼했거든. 딸도 이혼했거든. 자, 대단해. 그러니까 뭐 그러면 자기가 그럼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뭐 순위 확정적 그냥 툭 치면 같은 거 순위 번호, 다른 거 접수 번호. 대지권은 뭐예요? 대접.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봐도 되는 거야. 당연히 나오는 소리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순위 확정적 혈액. 그러면 순위 확정적 혈액이야? 순위 보전적 혈액이야? 순위 확정적 혈액이야. 그러면 순위 보전적 혈액은
전국 등기 허력이 아니라 가등기 허력이야. 또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옆에 이제 주의할 거는 하나 써놔야죠. 그러면 순위 보전적 효력은 무슨 등기 허력이다? 가등기 허력이라. 자, 순위 보전적 효력. 난저기 착시 현상이 벌어지거든. 그러면 전국 등기 효력은 순위 보전적 효력이 아니라 순위 확정적 효력이야. 자, 4번은 이제 점유적 효력. 이것도 이제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점유적 효력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 줄쳐놔봐요. 무슨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 몇 년? 10년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잡아봐요. 원래 등기 몇 년이죠? 10년. 점유 10년. 그러면 봐봐요. 등기 10년하고 점유 10년은 같아 달라? 다르죠. 다르잖아요. 등기 10년하고 점유 10년은 다른 거야. 근데 왜?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가름해 주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와 달리 기간이 단축이 돼. 몇 년? 10년. 점유 취득시효는 20년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가름해 주는 효과는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점유적 효력이라는 거야. 점유적 효력.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네 번째. 그러면 점유적 효력에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게 적이야. 적.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야. 적. 적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옆에 방주에다 써봐요. 몇 번 했던 거야. 이거는. 그럼 방주에다 준이라고 써봐요. 그래서 준이라는 의미를 끌고 오는 거예요. 준. 자, 준이라는 것은. 자, 준 뭐뭐 있죠? 준이 뭐예요? 자, 법학에서 준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야. 마침, 같은, 가름, 간주, 의제, 적, 노라는 뜻이야. 그러면 준점이야. 점유해 안 해? 안 하죠. 점유하지 않은 채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무슨 점이야? 준점이야. 자, 지역권은 배타적 점유해 안 해? 안 하죠. 그럼 지역권은 준점유의 대상이야. 배타적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작년에 2.5점짜리거든. 그러니까 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제가 이걸 11월 달부터 갈고 닦아온 거예요. 갈고 닦아온 거야. 이게 갈고 닦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사소한 거지만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론에서 뭐 성우석 교수한테 뭘 배워요? 층부동산 배우잖아.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니죠. 부동산을 의지해 주는 거지. 그러면 선박은 엄격하게 말한다면 부동산은 아니거든. 부동산을 의지해 주는 거지. 그래서 선박을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 간주 부동산, 가름 부동산이라. 그러면 선박에 관한 계약 읽어봐요. 자, 선박에 관한 계약은 그러면 선박에 관한 계약이야.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우리 금융계약서는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되거든. 근데 선박은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이야.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깔아놓은 거거든. 어떤 사람은 요 준이라는 걸 그렇게 갈고 닦고 간다고. 그럼 봐봐요. 자, 등기 10년이야. 등기 10년. 자, 그러면 점유 10년. 요거는 쓸 필요 없어요. 정기 10년을 점유 10년에 같을 수는 없잖아요. 가름은 해줄 수 있지. 가름. 가름.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적이잖아. 그래서 읽어봐요.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왜 10년이냐? 점유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이 된다라는. 그렇다고 등기하고 점유가 같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등기 10년을 무슨 10년에 가름해 줄 수 있어? 점유 10년에 가름을 해줄 수 있거든. 그래서 무슨적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럼 지금 정도는 점유적 효력은 그러면 이게 포인트라는 걸 알고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그래서 무슨적 효력이 있어? 점유적 효력. 그래서 적 보면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벌써 생각이 난다고. 생각이 난다고.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거기 5번에 무슨적 효력이 있어요? 형식적 확정력. 형식적 확정력은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 등기가 실체법상 무효 등기는 아니더라도 이더라도 완료되기 전까지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거 줄쳐놔요. 이걸 뭐라 그래? 후등기 저지력. 그 옆에다 써놔요. 자, 옆에다가 방주에다 두 개 써놔요. 이중전세권 돼야 안 돼요? 이중전세권 돼야 안 돼요? 자, 저는 이중전세권이 된다는 사람은 저랑 같이 살자는 거야. 안 된다고 몇 번 이야기해. 저 못 살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세권 위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지금 헷갈리는 게 전전세권하고 헷갈리는 거거든. 전전세권은 돼야 안 돼? 돼요. 그러면 이중전세권과 전전세권은 돼야 안 돼? 안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전전세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러면 전세금 양도금지 특약은 임의규정이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거야. 제가 주인인데 너 함부로 너 제3자한테 넘겨주면 알아서 해. 특약 달 수 있어. 그럼 특약을 달면 뭐예요? 제3자가 넘길 수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전세금 양도금지 특약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 되는 거야. 자, 이중지상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중지상권은 안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부등기 저지력, 즉 형식적 확정력이 되는 거야. 형식적 확정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는 저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일단 등기됐어. 등기가 돼서 무효인 등기야. 설사 무효인 등기라도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해. B가 지 아무리 등기하고 싶어도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등기가 안 돼. 이걸 뭐라 그래?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후등기 특별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중 전세권과 이중 지상권은 그러면 자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 우리 등기법 선생은 이렇게 강의해. 읽어봐요. 후등기 저지력. 읽어봐요. 형식적 확정력. 민법 선생은 배타적인 용익물건이기 때문에 써요. 배타적인 용익물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배타적인 용익물건이기 때문에. 용익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타적인 용익물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럼 봐봐요. 자,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어. 법정지상권 취득 후 거기에 지선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어때? X죠. 법정지상권, 전세권, 이중전세권이나 똑같단 말이야. 그 위에 다시 전세권은 설정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못 해먹고 있는 거야. 지금 뭡니까? 활용을 못 해먹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고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을 해먹느냐 못 해먹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중 전세권 돼 안 돼? 안 돼. 이중 제한권 안 돼. 그래서 그게 바로 형식적 확정력, 부등기 저지력이 되나. 자, 6번은 이제 추정적 효력이네. 추정적 효력은 추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추자. 그러고 나서 그 옆에다가 방주에다가 그 옆에 우측 방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7개를 딱 써놔야 돼. 첫 번째. 추정력은. 자, 명문 규정이 없어. 명문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주로 학설과 판례에서 맡겨진다. 학설과 판례. 자, 두 번째예요. 자, 가등기. 가등기 추정력은 무슨 등기 효력이에요? 추정력은 전국 등기 효력이잖아. 가등기는 예비 등기잖아. 그걸 외우고 있어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당연히 미치지 않죠. 추정력은 무슨 등기 효력인데? 전국 등기 효력이고 가등기는 예비 등기인데. 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야 이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등기법 지난주에 첫 시간에 배웠죠.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실체관계. 자, 실체관계도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 절차관계에도 미쳐. 자, 그러면 등기 원인에도 미쳐. 등기 원인에도 미칩니다. 이건 그러면 여기 바로 추정력의 줄기세표가 돼. 실체관계도 미치고 절차관계도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라는 거. 근데 지금 동안 실체관계가 뭐고 절차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이거 무조건 설명을 해놨거든. 자, 실체관계가 뭐고 절차관계.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피담보 채권이. 자, 그러면 봐봐요. 담보 물건의 존재는 피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피담보 채권에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하면 담보 물건의 존재는 피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나왔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 무슨 물건? 담보 물건. 여기는 피담보 채권이 뭔지도 모르고 담보 물건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 읽어봐요. 저당권자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여기
피담보 채권. 여기 담보 물건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다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라는 거다. 그러면 담보 물건의 존재는 피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이 관계가 실체 관계. 그렇죠. 실체 관계. 실체 관계라. 실체 관계. 그러니까 실체 관계가 뭐고 지금 절차 관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배웁니까?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실체 관계 뭐예요?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실체 관계가 뭐고 절차 관계가 뭔지 이걸 우리가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를 취득했어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효력 요건이야, 등기 요건이야. 등기 여건이야. 효력 발생 여건이 아니에요. 등기 여건이야.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되거든. 제가 그러면 농지를 취득했다라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이미 제출했다고 추정해 주는 거야. 그게 무슨 관계? 절차 관계라는 거야. 절차 관계. 자, 그러면 실체 관계가 뭐고, 절차 관계가 뭐고, 등기 원인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 자, 7번째. 오늘 두째 시간, 첫 시간에 했네. 자, 추정.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 입증. 반대 당사자가 입증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아까 그 이제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하고 쉬는 시간이라도 열심히 한 사람 봐봐요. 자,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 누가 입증할까요? 정지 조건은. 정지 조건이 뭐예요? 발생이죠. 예. 그러면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유리하잖아. 유리하잖아. 그러면 정지 조건은 누가 입증해?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자, 무효는 누가 유리해? 무효를 저지하는 자가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안 하면 입증 책임과 증명 책임은 대올라. 오늘 사소한 걸 가르쳐 줬지만 그거 진짜 오늘 중요한 거 있어요. 두째 시간에 한 게. 그러면 1페이지도 중요하고 2페이지는 날라다녀야 돼. 그 1페이지, 2페이지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오늘 입증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 그러면 우리 추정과 관련돼서 등기법에서 8번, 9번 출제해서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그럼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입장하니까 입증 책임에 전환 문제가 발생시키는 거야. 그래서 요즘 뭐예요? 추정이 그러면 추정을 전환시키면 세상이 뭐예요? 좋아져 나빠져? 좋아져 나빠져? 좋아지는 거야. 추정을 반대 당사자 입장하게 만든 다음에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 자 여기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요 사람 뭐예요? 임산부죠. 여기는 의사예요. 요 사람은 그럼 피해자의 가해자예요. 만약에 의사가 뭐예요? 산부인과에 가서 의사를 얻다가 뭐예요? 애가 사산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증 책임을 봐봐요. 저 뭐 의사는 피해자의 가해자예요. 가해자고 요 사람은 피해자. 원래는 피해자가 고의 가실을 입증하게 돼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병원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겠냐고. 그러면 이때는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거야. 의사한테. 야, 네가 입증을 해. 네가 지금 원래는 입증 책임을 여러 사람이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입증 책임을 얘가. 그러면 내가 뭐예요? 의료 가실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의사가 입증을 해줘야 돼. 의사가 입증하지 않으면 이때는 뭐예요? 의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원래는 얘가 입증을 해야 돼. 피해자가 입증을 해줘야 돼. 피해자가 입증을 해주지 않으면 그때는 패소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자의 강자야. 약자, 이 사람은 강자.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를 발생시켜 주는 거야.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 규정이라는 걸 두는 것은 뭐예요? 약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그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그게 뭐예요? 횡단보도. 자, 여기 새벽 4시야. 자, 여기 차가 왔어요. 탁 부닥쳤어. 자, 그러면 도망가지 말아요. 도망가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도망가면 큰일이야. 일단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입 뻑뻑도 하지 마. 깜깜짝 하지 말고 그러면 가만히만 있으면 돼. 이때 입증은 뭐예요? 요 죽은 자가 입증을 하게 돼 있어. 죽은 자가 입증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운전을 최선을 다했다. 뭐 제속도 지켰다. 그거만 딱 지키면 돼. 어떤 시커먼 놈이 와서 무단 횡단을 했다. 딱 요 마디만 하면 돼요. 그럼 요 사람 죽었어 안 죽었어?
적어서 입증을 어떻게 해?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 플랜카드가 붙는 거야. 입증. 그래서 뭐예요? 목적자를 찾습니다. 목적자가 없으면 이 사람은 그냥 개죽음인 거야. 개죽음. 그러니까 운전수는 뜰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가만히만. 내가 전방 주시만 다 했다고 입증하면 돼. 근데 뺑소니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때는 자기가 딱 신고를 해야 돼. 신고. 근데 나는 가만히 근데 시커먼은 무단횡단이라는 걸 입증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얘가 그냥 툭 와서 그냥 나는 짐승인 줄 알았더니 그냥 부닥쳤다는. 나는 속도 위반도 안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입증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 지금 여기 입증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플랜카드가 하나 붙는 거야. 입증을 사례하겠어. 여기 목적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이해한 게 바로 요거야.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부여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주 추정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럼 반대 당사 타주를 입증해. 근데 무과실은 추정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무과실은 그러면 본인 스스로 입증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잡아봐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해서 요 7개가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래서 오늘 오전 두째 시간에 한 게 이 추정력. 우리 등기법에서 8번 줄 때, 9번 줄 때 돼서 그럼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그러면 요것만 딱 정리해놔요. 그러면 본인이 그 가서 읽어보셔야 돼, 이제.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추정력과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그 밑에다 한번 써봐요. 맨 박스 밑에다 써봐요. 박스 밑에. 자, 박스 밑에 요 3개를 써봐요. 자, 이제 요 3개가 이제 구분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공부가 대충 한 사람은. 자, 그러면 점의적 효력과 점의의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 이게 같이 보여. 전부 다른 내용이야. 이게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야. 자, 점의적 효력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으면 이렇게 나와야죠.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구나.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10년. 자주 병원 공연 선의 무과실이죠.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245조 2항. 2항이에요. 2항.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간혹가다 이제 등기법에서 이런 지문이 나와요. 점유승계도 인정이 돼야 안 돼? 네. 그러면 등기승계도 인정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 정정 뜨고요. 지문 자체가. 자, 점유의 추정력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점유의 추정력은 뭘 추정력을 이야기할까요? 이거는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 동산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은 그럼 요거는 뭐죠? 민법 200조의 법적 근거가 있어. 권리의적 법제정으로서 요거는 동산의 추정력이야. 근데 우리 판례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의 추정력은 불인정이 됩니다. 자, 뭐의 추정력이? 동산이야.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의 추정력은 부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 부동산. 요거는 그러면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명문 규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명문 규정이 없고 어디에서 만든 학설 판례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요 3가지가 딱 머릿속에 고쳐져야 돼요. 요거. 자, 점의적 효력, 그 다음에 점의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같다, 다르다. 문제 풀면 막 혼란을 가중시키거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점유적 효력, 이거는 등기부 취득시를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 민법 몇 조? 200조. 200조가 뭐냐? 권리적 법 추정이야. 자, 등기의 추정력은 부동산의 추정력.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 마무리 딱 전화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인해 놓고요. 그러면 오른쪽 가서 하나는 방주에 하나가 있어요. 512페이지로 가봐요. 512페이지에. 자, 우측 방주 2번을 봐봐요. 우측 방주 2번. 찾아서요. 등기 공신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거 행강편 딱 전화요. 자, 512페이지 우측 방주 2번. 등기 공신력은 인정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자, 공신력이 불인정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신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거, 그거 요 밑에다가 하나, 방주 밑에다가 하나 걸어 놓자고요. 자, 107조라고 한번 써봐요. 거기. 자, 107조. 자,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이미 한번 출제됐으니까 107조. 107조가 뭐예요?
비진이 의사표시야. 그래서 BURR 무선이라고 써요. 자, BURR 무선. 백실적 암기 코드가 바로 이거야.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 무효로 한다. 단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107조. 자, 공신력 불인정. 아까 거기 방주 밑에다가 써놔야 되겠죠. 공신력 인정 불인정. 불인정. 자, 그럼 봐봐요. 비진이 의사표시.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무효로 한다. 단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107조에서 쭉 해서 이제 110조까지 자 써요. 110조.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듣고 거기까지 써놨으면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요. 자, C가 뭐예요? 강제 집행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A가 B한테 넘겨버려서 등기까지 쳐줬어요. 통정허위 표시. 통정무선이죠. 통정허위 표시는 언제나 뭐예요? 무효죠. B가 D한테 팔아서 D는 뭐예요? 자, 선의자는 보호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선의자로부터 이죠. 선계받은 전덕자는 뭐예요? 선의하기 보호받아요. 선의도 보호받고 아기도 받아. 왜 선의도 아기 보호받아요? 이 사람이 엄폐 방패를 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예요. 자, 그러면 선의자는 왜 보호받을까요? 국가가 특별히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가가 특별히 선의자는 왜 보호받느냐? 거래 안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근데 꼭 거래 안전을 확보해 주니까 공신력을 인정한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우리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선의의 제3자는 공신력에 의한 보호는 아니야. 공신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뭘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미 한번 15대 2.5점짜리 봅시다. 등기법 문제예요. 107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공신력에 의한 보호다. 어때? X. 공신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뭘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안전을 확보해야 돼요. 아마 우리 등기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불인정하고 있어요. 공부 잘한 사람이 많이 틀려. 공부 잘하는 사람이.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공신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뭐에 의한 보호다?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107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공신력에 의한 보호다. 어때? X. 공신력은 등기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불인정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또 틀려요. 등기 공신력은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 이래도 틀려. 공신력은 절대 불인정됩니다. 107, 108, 109, 110조는 뭐에 의한 보호다? 거래 안전을 안 봐요. 근데 만약에 명의신탁으로 빠져볼까요? 명의신탁은 마찬가지야. A가 B한테 등기를 쳐줬어요. 등기 명의신탁이야. 그러면 이때 D는 뭐예요? 선의, 악의 다 보호받아. 그러면 명의신탁의 선의 제3자 보호 규정도 공신력에 의한 보호다. 어때? X. 공신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뭘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를. 그럼 악의자는 왜 보호할까요? 악의자는 왜 보호할까요? 명의신탁을 강력하게 읽어봐요. 건절하겠다는 국가의 의사가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명의신탁하지 말라는 의사가 파인된 거야. 그래서 명의신탁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선의의 제3자는 선의자만 보호된다. 어때? X. 선악이야. 왜? 선의는 뭘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악의자는 명의신탁을 건절하기 위해서. 그럼 선의의 명의신탁. 그러면 명의신탁은 뭐라는 거예요? 명의신탁은 공신력에 의한 보호다. 이러면 틀려요. 뭐예요? 거래 안전함. 그래서 악의자는 왜 보호해요? 명의신탁을 건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절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A가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투입 비용에서 자기가 넘겨줬잖아. 그렇죠? 그러면 명의신탁은 투입 비용이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들어가지 않았죠. 그럼 명의신탁에는 유치권은 있을 수가 없어. 명의신탁에는 유치권이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치권이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107조, 110조, 그 다음에 109조, 110조 명의신탁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은 공신력에 의한 보호다. 어때? X. 공신력에 의한 보호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공신력은 거래 안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107조 암기 코드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BURR 무선. 이거보다 암기 코드 더 좋은 게 없어. 비진이 의사 표시는 읽어봐요. 원칙적으로 유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 단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BURR 무선. 그러면 벌써 이게 뭐예요? 벌써 요거 딱 가르쳐주면 벌써 뭐예요? 공부가 된 사람은 착착착착착 돌아간다고. 뭐예요? 경우의 수가 딱딱 나와요. 나와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써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두고 그럼 107조부터 110조는 공신력의 안보가 아니라 뭐야? 거래 안전. 우리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뭐한다? 불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봐봐요. 자기가 공부가 된 사람 봐봐요. 이 정도는 알아야죠. 건자를 보면 권리변동적 혈액. 읽어봐요. 대항적 혈액. 순위 확정적 혈액. 제가 외우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이걸 읽음으로써 이게 종국 등기 혈액이다. 잖아요. 지금 이걸 읽어보는데 이걸 못 읽을 정도면 그 사람은 공부가 하나도 투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억지로 이제 여기 수업 들으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공시 선생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다음 주에 수업 빠지면 뭐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워서 내가 수업을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권리 변동적 혈액, 대항적 혈액, 순위 확정적 혈액, 점유적 혈액, 형식적 확정력, 고등기 어디력, 추정력, 공신력, 불인정, 보선 등기 혈액, 전국 등기 혈액.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가로 2번에 무슨 등기 혈액이 있어요? 가등기 혈액. 그래서 가등기 혈액이야. 자, 가등기 혈액과 관련돼서는 가등기 그럼 무슨 등기 혈액이에요? 예비등기죠. 예비등기.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를 비교를 해놔야 돼. 비교. 이미 한번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써봐요.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 차이점이 나타나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이제 문제를 풀 때 항상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를 비교를 해놔야 돼. 비교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등기? 가등기. 여기는 담보 가등기야. 자, 그러면 가등기는 뭐예요? 이거는 예비 등기죠. 그래서 단지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뭐예요? 읽어봐요. 순위 보전적 혈액. 순위 보전적 혈액. 자, 그러면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는 각구에도 기록되고, 자, 소유권이만 갖고 소유권 이해에 걸리면 얼구에도 기록돼. 자, 그러면 일반 가등기는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잡아야 돼. 명의신탁 대상이다. 자, 그러면 담보 가등기하고 일반 가등기는 요거 이제 딱 비교를 해줘야 돼요. 자, 담보 가등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한 2번 정도 했는데 본 수업에서. 담보 가등기는 요 밑에다 줄 쳐놓고, 자, 뭐예요? 정식 담보예요? 변칙 담보예요? 변칙 담보죠. 변칙 담보. 자, 우리가 이제, 자, 여기 이제 변칙 담보로서 비전형 담보라고 그래요. 비전형 담보. 그러면 우리 전형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전형 담보 몇 개? 3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걸 뭐라 그래? 전형 담보라 그래.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비전형 담보라 그래. 지금 용어 정리도 도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칙 담보. 그럼 변칙 담보는 뭘까요? 변칙 담보하고 그러면 자, 변칙 담보는 읽어봐요. 밑에다 써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야.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가 곧 뭐예요? 이게 비전형 담보, 변칙 담보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정식 담보는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변칙 담보가 있으니까 비전형 담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형 담보. 저도 미쳤어요. 하여튼 미쳤어. 그냥 각구에 기록한다고 그러면 될 거 가지고 그냥 이것까지 끌어와서 이야기하니 얼마나. 그러면 전형 담보는 뭐예요? 전형 담보란 이거요. 소유권을 요거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야.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 그래서 제한하는 법리. 그러면 전형 담보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야. 제한하는 법리. 그러면 제한하는 법리로서 그래서 전형 담보를 그래서 무슨 물건이라고 그래? 제한물건이라고 그러잖아. 제한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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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한물건 중에 담보가 있는 게 뭘까요? 제한물건이 있는 게. 여기 뭐예요? 이게 담보물건이잖아. 담보물건. 담보물건은 그럼 몇 가지가 있어?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우리 담보물건, 제한물건이고 그러면 담보물건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이야. 제한하는 법리. 제한하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로서 우리 아까 했던 게 이제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담보 뭐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다. 담보. 아까 했잖아. 프린트에서 담보 경매. 그죠?
경매. 근데 여기는 뭐예요? 담보저당권이 아니잖아. 담보가등기란 그러면 뭐예요? 여기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무슨 경매일까요? 강제경매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담보가등기란 경매 청구권이 발생해. 경매 청구권이. 이 경매 청구권이라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는 거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 그러면 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뭐냐? 바로 실체법상 효력이라고 그래. 실체법상 효력. 실체법상 효력. 실체법상 효력. 자, 실체법이 뭐예요? 실체법이 민법이죠. 그래서 민사특별법에서 배우는 거야. 민사특별법에서. 그래서 읽어봐요. 경매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 실체법상 효력. 오늘 이 담보가등기 아주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경매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 실체법상 효력. 자, 읽어봐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말. 소유권을 이전한대. 그럼 갖고야 얼고야? 갖고. 그래서 담보가등기란 갖고에만 나타납니다. 얼구가 아니야. 갖고라는 거야. 그래서 일반 가등기하고 담보가등기는 달라.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아까 뭐라고 그래서 읽어봐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무슨 담보? 변칙담보. 그래서 소유권은 갖고야 얼고야? 갖고.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우리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이러면 저도 그래요. 좋아요. 담보가등기는 갖고다. 이러면 좋은데 며칠 지나면 까먹는다고. 며칠 지나면.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그러면 개념부터 잡아라고요. 담보가등기는 읽어봐요. 변칙담보 읽어봐요. 비전형담보. 그러면 지금 요 문제 비전형담보와 전형담보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민법 문제를 풀고 민사특별법 문제를 풀고 등기법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소유권을 뭐를 한 번니? 이전. 그러면 읽어봐요. 명의가 이전되자. 명의가 이전됐다. 명의가 이전된 거잖아.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는 명의신탁에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만약에 명의신탁이 적용이 된다면 담보가등기를 배울 이유가 없거든. 하면서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반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명의신탁에 적용이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반 가등기는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걸 안 했느냐? 이게 5번째나 한 거야. 5번째. 자기가 인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선생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무슨 처음이야? 기본서 페이지 불러줄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럼 문제 풀 때 오늘 하나 인지하는 게 있네.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봐봐요. 판례가 하나 나와야 되겠죠. 봐봐요. 어떤 판례가 하나 나와야 되겠어요?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궁금할 거 아니야. 여기 읽어봐요. 갖고. 여기는 갖고. 그렇죠. 갖고에 적혀 있는 것은 그럼 봐봐요.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몰라요. 담보가등기는 맹점이 있어. 공시 기능이 취약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담보가등기인지 가등기인지는 전화를 해봐야 돼. 전화. 실체관계를 따져라. 이게 포인트거든. 그러면 전화를 해서 주인한테 그 일반 가등기에 담보가등기예요. 그러면 주인이 뭐예요? 일반 가등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가등기로 빠져. 담보가등기예요. 그러면 담보가등기로 빠져요. 담보가등기는 공시 기능이 미약하다는 게 단점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주인이 가등기를 일반 가등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가등기가 되는 거야.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다 그러면 담보가등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판례가 그러면 전화라고 그랬을까? 자, 유식한 말로 이야기해. 자, 그러면 실체관계를 따져봐라. 실체관계를 따져라. 주인한테 물어라. 극단적으로 이야기거든. 주인한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다음 중 답구에만 기록될 사항을 골라라. 1번에 가등기, 2번에 담보가등기. 이제 돌아버리는 겁니다. 각구에만 기록될 사항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무슨 가등기? 담보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등기 봐봐요. 명의신탁한 것은 가등기 하는 것은 이거는 입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99.9% 가등기 하는 거 전부 명의신탁 그러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입증을 안 해서 그랬던 거지. 따지고. 자, 그럼 봐봐. 명의신탁 여기 이제 의미가 돼 있잖아. 자, 그러면 입증만 되면 가등기는 10증 팔고 다 명의신탁이야. 명의신탁이라는 거야. 따지고 보면. 자, 제가 집을 샀어요. 자, 저 뭐더니 집 팔고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네가 명의 넘겨놓고 일반 가등기 넣자.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가등기를 명의신탁을 회피할 목적이거든. 가등기는 10중 팔고 의심해 볼 만이야. 그거는 전부 명의신탁을 회피할 목적으로 돼 있는 거야.
여기서. 자, 그러면 요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이제 문제 나가요. 자, 여기 봐봐요. 담보가등기 걸리잖아. 담보가등기는 읽어봐요. 경매 청구권이라는 실제법상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일반 가등기, 가등기 권리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가등기 권리자는 뭐라는 거예요? 순위 보존적 효력밖에 없어. 말소 대달라고 실체법상 효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가등기와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랑 같아 달라? 다르다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도 하나 사실 하나 배웠네. 자, 담보 가등기를 읽어봐요. 변칙, 담보 읽어봐요. 비전형 담보. 비전형 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범위. 그러면 전형 담보는 뭐예요? 읽어봐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범위야. 그래서 제한 물건 중에 대표적인 거 담보 물건이 있거나 담보 물건은 뭐가 있어?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제한 물건이라는 거야. 소유권은 제한. 그럼 뭘 제한하는 거죠? 처분, 즉 경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잡고 그럼 글씨가 이제 살아서 움직여. 가등기 효력 1 뭐라고 써놨어요? 보전의 가등기. 자, 그러면 거기 본등기 전이 나와 있네. 추정 뭐에 권리 변동적 효력도 없고 처분 금지 효력도 없고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 본등기 후라면 이제 완결권을 행사하네. 본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로 소급해? 가등기 순위로. 그러니까 물권적 효력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뭐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한다는 거. 조심해서 단면 효력이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등기 할 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는 물권적 효력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뭐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한. 그럼 이번에 담보 동그라미. 담보 그러면 툭 치면 어디로 가요? 자, 감봉.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적인 가등기 효력 이외에 우선 변제권 보이기 시작하네. 경매 청구권.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경매 청구권이라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우함은 뭐예요? 우함은 물이죠.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에서 무슨 대의가 나타나? 물상 대의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함은 물이거든. 그래서 우리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유치권은 뭐가 없어? 우물물이 없다. 그래서 우물물. 자, 우물물이 없다. 이렇게 오거든. 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고 물상 대의가 없고 물권적 정권. 뭐에 대한 물권적?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효력은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우물물이 없다. 이제 기초가 좀 쌓였으니까 첫 단계는 처음에는 우물물이 없다고 그러다.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야 되니까 뭐가 없다? 우물물이 없다. 그러니까 우물물이 없다 그래서 우가 뭔지도 모르고 물이 뭔지도 모르고 물권적 정권. 그러니까 우선 변제적 효력, 그 다음에 물상대의,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이제 꼼꼼하게 이제 이론은 이제 거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론은 이제 거진 이제 이론은 없어요. 정리하는 거는 이제 문제만 풀 날만 남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 할 때 요약집도 마무리 이제 또 이론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오늘 좀 이론을 차근차근 하는 것은 이번 달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잡고요. 그럼 저희가 요거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놔야 돼. 가등기, 일반 가등기, 담보 가등기랑 같아 달라요? 다르죠. 가등기는 순위 보전, 담보 가등기는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 실체법상 효력. 여기는 갖고 얼고, 여기는 갖고만.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고,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 이 두 개는 외울 필요가 없어. 뭐만 외워두면? 담보 가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이것만 외우면 요 두 개는 외울 필요가 없어. 소유권을 이전하니까 결론적으로 갖고거든.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것은 명의를 넘겼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게 저절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시 한번 잡아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아주 좋은 사람이 없어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주려고 그래요. 등기 유효요건 또 들어가면 안 돼. 다음 시간까지, 첫 시간까지가 좀 벅차. 등기 유효요건까지가. 등기 유효요건만 들어가면 이제 끝나면 그 뒤에는 일사천리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권리변동적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학정적 효력, 점유적 효력, 형식적 학정력, 후등기 저지력, 추정력, 공신력, 불인정. 이게 뭐예요?
전국 등기 효력. 그죠? 자, 그러면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는데 예비 등기는 뭐가 있다? 가등기. 가등기는 순위 보장.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담보 가등기랑 늘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가등기는 순위 보장자 효력, 담보 가등기는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자 효력, 실체법상 효력. 여기는 갖고 올고, 여기는 갖고, 여기는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고, 담보 가등기는 명의신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변칙담보란 그럼 뭘까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즉 비전형담보죠. 그러면 전형담보란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 그러면 소유권을 제한 물건은 몇 종류가 있어? 다세 종류. 담보권, 그다음 이제 저당권, 유치권, 실권. 이거는 뭐예요? 전형담보라고 그래요. 변형담보. 비전형담보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그게 이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를 좀 자기가 자유자재로 구사해 먹을 수 있도록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는 무서워하면 안 돼요. 지정은 무서워하지를 않는데 등기만 보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등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등기 투자 시간이 빵 시간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맨날 선생한테 욕만 해서 등기는, 그러니까 본인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정 안 되면 프린트라도 좀 해요. 프린트. 저 양보 또 하네. 또 양보. 1페이지하고 2페이지.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뭐 우리 이제 131대로 떨어졌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서둘러 줘야 된다라는 거. 자, 서둘러 주시고요. 지금 서둘러 주는 거는 딴 거 없어요. 저희가 요약 정리하면서 뭐 턴남대로 자꾸 에워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